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과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제가 허름한 의사 사무실에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다 세러와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항상 함께 아이를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임신을 시도하고 실패한 후에 우리는 불임 전문가가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불임의 원인은 그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긴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라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마침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가슴이 가라앉았고 그녀가 앤더슨 씨와 대화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치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사라와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서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존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마치 벽돌톤처럼 나를 때렸다. 내 밑에서 땅이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라가 붙잡은 건내 손이 꽉 조여졌고 그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뛰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유전자 검사가 내 DNA와 아기의 DNA 사이의 불일치가 밝혀졌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사라에게 분노와 배신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나를 올려다본 그녀의 얼굴 존 그녀가 속삭여서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 마음이 감정의 회오리 바람 분노 상처 혼란 설명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나는 내 목소리를 요구했다. 의도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사라는 결혼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짧은 불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마음이 100만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아이를 낳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그 아이를 숨겼어요. 사라는 얼굴을 가득 채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며 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고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는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 목소리가 막혔다고 합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아이의 삶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 것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것이 비밀의 복수와 내 삶을 영원히 바꿀 변화로 가득 찬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시록 이후에 나른 감정이 흐릿하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라와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우리 사이의 연결은 이제 얼음 같은 침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아파트로 물러나 배신과 속임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했고 압도적인 상처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나에게 숨긴 아이는 살아 숨쉬는 그녀의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사라가 낳은 순진한 아이를 이 세상에 버린다는 생각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의 어두운 조명 거실에 앉아 스카치 한 잔을 간호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세러가 보낸 메시지가 윙윙거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 맴돌다가 마침내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어보세요. 짧았지만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절박함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한 삶을 함께했고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요. 그림 같은 공원 가장자리에 서서 미풍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사라는 울어서 눈이 붉어지고 부어올라 도착했고 우리는 둘 다 풍화된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존 정말 미안해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를 입으면 이해합니다. 나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러 당신은 수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의 존재를 나에게서 막았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설명해 주세요. 나는 호기심으로 한숨을 쉬며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명하세요. 사라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격동의 시기에 잠시 약해졌던 순간, 그녀를 괴롭힌 죄책감, 나를 잃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치료를 통해 위안을 찾았는지 밝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라의 눈에 담긴 진심을 알아볼 만큼 오래전부터 사라와 알고 지냈고 그녀가 그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비밀이 무거웠지만 피해는 이미 있었고 신뢰는 깨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세러 나는 내 목소리가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체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만남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씁쓸한 슬픔의 순간에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과 미래는 불확실하고 다음 몇 주 동안 위압적이었습니다. 나는 감정과 씨름하고 앞에 놓인 결정과 씨름하며 고독 속으로 더욱 물러났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인생의 진로를 돌이킬 수 없게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내 마음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복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희미한 빛,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관상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복잡한 계획이었지만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이 계획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것이 내가 남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필사적으로 추구했던 종결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사라와 나 사이의 틈을 더 깊게 만들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을 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뢰의 심연은 몇 달로 바뀌었고 내 삶을 사로잡은 감정적 혼란은 사라를 진정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공유했던 행복한 가족의 꿈을 계속해서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불륜과 다른 남자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노와 배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복수와 종결을 약속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담한 제안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의 과정.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 혼자 앉아 세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만나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스위프트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또 다른 커피숍의 코지 코너 부스에서는 갓 내린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암시하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와 깊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결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존과 같은 느낌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성직자를 찾고 내가 복수의 모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 나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 사라의 눈썹이 어떤 종류의 주름을 찌푸렸다. 제안. 나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친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싶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서프라이즈 존, 엄청난 결정이구나. 이거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핏줄을 타고 흐르지만 문제가 있어. 사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고 산산조각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라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존. 하지만 당신이 시도한다면 나도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고 그것이 더 많은 고통과 가슴 아픈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리 결혼 생활의 잔해에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사라와 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한 번에 한 단계씩 고통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담 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고 과거의 악마와 맞섰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분노, 슬픔, 용서, 때로는 희미한 희망. 에밀리라는 이름을 짓기로 결정한 그 아이는 내가 처음에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눈을 가졌고 가장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미소. 나는 그녀의 혈통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내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치유의 길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에밀리를 키울 것인지 또는 결정해야 할지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사건에 유령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배신의 상처가 깊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활을 재건하고 딸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제안이 궁극적으로 구원이나 더 큰 비탄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위험한 사랑의 물길을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복수의 여정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 에밀리를 키우기 위해 무너진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색다른 가족의 도전에 맞서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희망과 발전의 순간으로 이어졌지만 사라와 저는 순탄한 항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터굴과 신뢰와 용서의 물길을 헤쳐나가는 상담 세션에서 우리의 대화는 종종 감정적으로 고조되었고 배신의 상처는 더디게 치유되었지만 우리는 어느 날 저녁 에밀리에게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겠다는 공동의 결심으로 인내했습니다. 특히나 힘든 치료 세션인 세러와 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 희미한 조명이 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언의 긴장으로 무거웠고 과거의 실수의 무게가 장막처럼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와인 2잔을 부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의 감정적인 긴장, 우리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촛불의 은은한 빛. 드디어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에 감사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당신의 일로 인해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너를 위해 나에게 화해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나는 상반되는 감정으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솔직하게 말해야 해. 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라고 느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중. 세러는 내 손을 꽉 쥐고 슬픔과 결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존에게 당신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진심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눈이 나를 감동시켰고 잠시 동안 나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몇 주가 지나도록 폭풍 속에서 위로를 구했습니다. 사라와 나는 계속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으로 가득 찬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에밀리를 결혼시킨 후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진정한 연결과 친밀감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세러와 나는 우리 침실의 조용한 고독 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리움의 깜박임도 있었습니다. 나는 세러에게 부드럽고 불확실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러, 우리가 그리워요, 그리워요. 우리가 나누던 친밀감. 그녀는 내 시선을 만났고 욕망과 떨림이 뒤섞인 그녀의 눈. 나도 그리워. 우리의 몸이 얽히면서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육체적 연결이 이제는 생명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파로 우리를 갈라놓은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서로의 팔에 얽힌 채 그리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는 육체적 친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우리의 여정 구원과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방금 경험한 깨지기 쉬운 재회는 치유로 가는 길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서로를 꼭 붙잡고 사랑이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다가섰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가 몇 주로 바뀌면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위협했던 어둠 사라와 나는 치유와 화해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친밀함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욕망의 불꽃을 다시 불붙였고 그 가운데 희미한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삶을 휩쓴 혼돈 속에서도 구원을 향한 길은 여전히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고 배신의 상처는 더디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고 과거 실수의 망령이 우리가 이루었던 연약한 발전을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녁 우리가 함께 소파에 앉아 TV의 은은한 빛이 벽에 깜빡이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나는 사라에게 당신과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눈은 놀라서 커졌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책감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나는 내 인생의 그 부분을 뒤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인정했지만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그녀의 감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비슷한 생각을 해왔다. 우리 딸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 뒤 이어진 침묵은 무언의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사라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보였다. 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말, 이제 우리가 과거를 직시할 때인 것 같아요. 사라,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사라가 머뭇거렸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 존에 대해 확신하나요?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열고 이미 연약한 우리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에밀리를 위해 사라를 알아야 하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우리 삶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고 그들의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이게 만든 짧고 열정적인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가 작은 마을에 살았던 다니엘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 밖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30대 후반의 한 남자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세러를 알아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에멀리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눈에 띄는 파란 눈과 공유된 유전적 연결을 암시하는 미소. 세러, 데니얼은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물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러는 말했습니다. 한 발 앞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다니엘, 여긴 내 남편 존이다. 다니엘의 눈이 우리 사이를 찔렀다. 그의 표정, 충격과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 당신은 이제 결혼했다.
그는 간신히 속삭임이 아닌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우리이고 우리에겐 딸이 있다. 에밀리 다니엘에게 닥친 상황의 현실이 우리 삶의 무의식적인 일부가 되면서 공중의 긴장감이 뚜렷해졌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가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화는 분노와 호기심과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건에 대한 후회와 그로 인한 고통을 표현했고, 사라는 여전히 죄책감을 품고 있었지만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종결을 찾았지만 저녁이 되자 과거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역사와 현재 순간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던 성적 긴장이 생명으로 타올랐고, 우리 셋은 그 순간 욕망, 유혹과 불확실성의 복잡한 거미줄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눌려졌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는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의 유혹은 우리 삶의 혼란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것을 약속했지만 또한 깨지기 쉬운 문제를 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죄책감이라는 위험한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이룩한 진보, 우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가족의 복잡성에 맞서도록 강요받았고,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이끈 선택은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유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밤이 우리의 감정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새벽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것을 깨고 우리의 작은 호텔방에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졌을 때 나는 사라와 다니엘 사이에 그들의 따뜻함을 누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사라가 목소리를 떨면서 속삭였어. 다니엘은 눈을 끄덕이고 절대 내 눈을 떠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존. 난 이런 일이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시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앉았어. 그리고 내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줬어. 다 됐어. 난 말투가 사임했다고 말했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사라가 내 팔에 손을 뻗었고 손가락이 떨리고 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깊은 생각을 했어.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낳고 그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의 현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와 구속의 길과 미래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의 기억이 어두운 구름처럼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와 나는 상담 세션을 계속했지만 진저는 우리와 다니엘 사이에 타오르던 욕망이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을 괴롭히는 무언의 유령으로 남아 우리의 배신의 여파로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라처럼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의 취약성을 일깨워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실에 앉아 우리 사이의 긴장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공기는 무언의 욕망으로 짙어졌고 우리의 시선은 공유된 그리움의 순간에 고정되었습니다. 존 세러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사라를 안다. 우리 사이의 끌어당김은 부인할 수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 몸은 필사적인 키스로 함께 끌어당겼다. 그 순간 욕망과 후회로 가득 찬 키스. 그 경계는 한때 우리의 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정의했던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서로를 눌렀을 때 열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던 죄책감과 분노가 녹아 원시적 원초적 욕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춤이었고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열정의 열기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가 자기 파괴의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무모함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커 보였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마침내 포옹의 강도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의 팔에 얽혀 누워 숨이 거칠어지고 선택의 무게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고 우리 행동의 결과는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공유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욕망과 죄책감이 뗄 수 없이 얽혀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유대는 우리가 구원과 복수의 여정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시험받았습니다. 두 번째 배신 이후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의 진로를 형성할 유혹과 욕망으로 가득 찬 길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치유와 구원의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났고 우리 행동의 결과가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고 우리 상담 세션은 각 세션이 점점 더 긴장되어 우리 사이에 더 넓어진 균열이 드러나 한때 공유했던 친밀감이 환멸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치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짙어졌습니다. 치료사 밀러 박사는 우리가 분별력 있는 눈과의 긴장된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존사라 그는 목소리가 차분하다고 말했고 측정해보니 당신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며 솔직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바닥에 고정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계속해서 당신 둘 사이에 유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의 행동 방침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치유와 종결을 찾기 위해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항상 말을 찾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무게가 무거워요. 사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선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료사의 말은 우리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한때 함께 뭉쳤던 유대는 사라 이후 며칠 동안 우리 눈앞에서 풀리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종결과 치유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헤어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주택을 팔고 소지품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다 이별의 아픔은 괴로웠지만 그것은 각자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추구했던 구원을 찾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떠들썩했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여행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가족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나는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도 치료를 통해 위안을 찾고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과 후회를 보상하기 위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배신의 복수와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사랑의 연약한 유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씁쓸하고 달콤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배운 교훈과 각자의 길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떠들썩한 여정의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 각자가 추구했던 새로운 시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치유와 자기 발견을 향한 길을 찾으세요.